여러분 안녕하세요. 과학 2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. 물질의 성질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? 과학책 32에서 33쪽, 실험 관찰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.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체들을 활용하여 수업할 예정이에요. 여러분은 꼭 준비물이 있지 않아도 된답니다. 먼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내주었던 그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? 빠르게 뭔가가 지나갔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?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. 네, 진짜 빠르게 지나갔죠?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맞아요. 교실이었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교실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. 그럼 교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? 우리가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물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좋아요. 이렇게 책상도 있을 것이고, 아까 본 것처럼 바구니도 있을 것이고, 고무줄도 있겠네요. 쓰레받기도 있을 거고, 금속고리도 있을 것 같아요. 가위도 있을 거고, 조금 다른 형태의 쓰레받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는 이 물체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어요. 선생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물체들을 분류했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? 한번 맞춰볼까요? 쓰레받기가 어떤 거는 위에 있고 어떤 거는 아래에 있네? 우리가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? 맞아. 어떤 기준일까? 물질? 물체 성질? 아, 난 알겠다. 위에 있는 물체들은 두 가지의 물질로 만들어졌고 아래에 있는 물체들은 한 가지의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 같아. 좋아요.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군요. 오늘의 배움 순서입니다. 오늘은 먼저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의 특징도 살펴보겠어요.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활동입니다.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 알아보기.
활동을 하면서 실험 관찰 15쪽의 1번에 적어주세요. 선생님이 다양한 물체들을 보여줄 텐데 이 물체들은 어떤 물질로 만들었을까요? 물질의 종류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금속, 플라스틱, 나무, 고무, 유리, 종이, 섬유, 가죽 등이 있겠죠. 첫 번째 사진입니다. 이 고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이름에도 힌트가 있었죠. 이 고리는 바로 금속으로 만든 겁니다. 두 번째 사진입니다. 이 고무줄은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? 맞아요. 고무로 만들었겠죠? 역시 이름에 힌트가 있었어요. 마지막으로 바로 이 바구니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바구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바구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네요. 좋아요. 그렇다면 여러분, 이렇게 고리를 금속으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 맞아요. 우리 지난 시간에 금속의 성질에 대해 알아봤었죠. 금속 막대는 단단해서 다른 물질에 긁히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또 물에 가라앉는 걸 보니 무겁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. 그렇다면 금속 고리는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보다 튼튼하겠군요. 아래에 보이는 고리는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물체예요. 이 물체는 뭐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이 고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금속 고리보다 튼튼하지는 않아요. 사용해본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요? 그럼 실험 관찰 15쪽의 1번에 적어주세요. 이번에는 고무줄이군요.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무의 성질은 잘 늘어나고 쉽게 휘어진다는 거였어요. 다른 물질에 긁히는 거로 보아 단단하지는 않았고 물에는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. 고무줄은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늘어나고 다른 물체를 쉽게 묶을 수 있을 것 같군요.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? 그럼 잘 늘어나고 다른 물체를 쉽게 묶을 수 있다는 고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. 이렇게 고무줄을 고무가 아닌 다른 물질로 만들었다면 잘 늘어나거나 휘어지지 않아서 뭔가 다른 물체를 묶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. 이번에는 플라스틱입니다. 지난 시간에 살펴본 플라스틱 막대는 금속 막대 다음으로 단단했어요. 그리고 물에는 가라앉지 않고 뜨는 걸 보니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었죠.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이나 물통, 쓰레기통 등을 보면서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었어요.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구니는 이렇게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답니다. 그럼 실험 관찰 15쪽의 1번에 적어주세요.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군요. 그럼 이렇게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선생님이 교실을 한번 살펴보니까 바로 이런 옷걸이가 있었어요. 옷걸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옷걸이는 플라스틱만으로 만들어졌어요. 또 이쑤시개도 있겠죠. 이 이쑤시개는 나무로 만들어졌답니다.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이를 쑤실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함을 가지고 있겠죠.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옷걸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. 네, 이번에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입니다. 들으면서 실험 관찰 15쪽의 2번에 적어주세요.
이 책상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. 상판과 몸체, 받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니까 상판은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하죠. 우리가 막 글씨를 써도 긁히지 않아요. 그럼 이 몸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? 맞아요. 몸체는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책상에는 이렇게 밑에 신기하게 받침이 있어요. 이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받침까지 금속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? 금속 막대가 다른 물질들을 다 긁었어요. 맞아요. 받침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바닥이 긁히는 것을 줄여준답니다. 이번에는 실험 관찰 16쪽의 3번에 한번 적어볼게요. 선생님의 교실에는 이렇게 쓰레받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. 첫 번째 쓰레받기는 어떤 물질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역시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여기 또 하나의 쓰레받기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물질로만 만든 것 같진 않아요. 역시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벼우면서 단단하지만 입구 쪽에 뭔가 다른 물질이 보여요. 뭘까요? 맞아요. 쓰레받기를 써본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. 이 입구 쪽은 고무라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. 고무로 만들어서 바닥에 잘 달라붙으니까 작은 먼지도 쓸어담기 굉장히 좋아요. 그럼 실험 관찰에 한번 적어볼게요. 여러분, 그렇다면 이렇게 책상과 쓰레받기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맞아요.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위도 있을 것이고, 이렇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. 신발도 마찬가지죠. 밑창 부분과 윗부분이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 있답니다. 그럼 그 중에서 자전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? 실험 관찰 16쪽의 더 생각해 볼까요?에 적으면서 한번 들어주세요.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손잡이는 자전거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않죠. 그럼 이번에는 안장 부분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안장은 우리가 앉는 부분이에요. 안장도 역시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질기고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럼 이 안장 부분과 타이어 그리고 손잡이를 잇는 바로 이 부분, 몸체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몸체는 뭔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었답니다.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죠.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? 아래 타이어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여러분 이건 좀 잘 알 것 같아요.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충격을 잘 흡수하고 탄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체인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? 맞아요. 체인도 튼튼해야 돼요. 바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.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큰 힘에도 잘 견딘다는 특징이 있죠.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실험 관찰 16쪽의 더 생각해 볼까요에 천천히 한번 적어 볼게요.
그럼 교과서 33쪽을 함께 읽어볼까요?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체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을 선택하여 물체를 만들면 사용하기에 더 좋습니다. 한 물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물질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이것은 물체의 각 부분의 기능에 따라 알맞은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. 좋아요.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. 힌트를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. 빠르게 사진이 지나갈 텐데 한번 주목해 주세요. 뭔지 눈치챘나요? 네,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.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. 안녕!